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면서 환영사 해주신 우리 가정평화협회 김경영 협회장님, 그리고 한국출산자녀협회 또 우리 공동조직위원장이신 박기준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두 분이 노래를 해주셨는데 축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따뜻한 가족의 어머니의 사랑 해주신 글로벌 피스 무브먼의 김준조 회장님, 퍼스트 펭귄의 준기 대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타이틀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큰 일을 우리가 벌이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K 가족 축제라는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이고 가슴 따뜻해지는 가족들의 축제의 자리 이렇기도 하지만 사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한국가족단체협의회 또 지금 환영사와 축사 가운데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행복을 누리려고 생각해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지금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런 자리가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지에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쭉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가족 축제를 왜 시작하게 됐고 또 지금부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박승의 전문가분들과 힘을 합쳐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축제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나가는 협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 하겠습니다. 가까이 좀 놔주세요.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네. 예, 그렇게 미소 짓는 분들을 보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 한국의 문화가 너무나 지금 커지고 있고 오늘 여기 이제 글로벌 홍보대사로 와주신 분들도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한국 안에서 많은 한국의 문화를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한류가 시작하게 된 그 배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의 드라마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대장금, 허준, 주몽 이런 드라마들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됐는데 사실 확산이 됐을 때 그 드라마에 뭐가 그렇게 재밌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는 사실 어떤 주제의 드라마 속에도 이 드라마 속에서는 가족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의 얘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아는 아프리카의 어떤 분도요. 한국 드라마만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옆에 데려다 앉혔다는 거예요. 저게 보여지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라든가 가족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뭐라 그러죠? 막장 드라마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러지 말자라는 부분을 담고 있는 드라마들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런 드라마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가족의 얘기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독일의 유튜버가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 대한민국은 끝났다라는 충격적인 영상을 개색을 했는데 업로드가 되고 3주 만에 1000만 조회가 넘었고요. 지금 현재 1200만 조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기분 나쁘시나요? 대한민국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태극기에 불을 질러놨어요. 지금 이 화면을 보면.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죠. 앞에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들 한국이 저출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건데 얼마나 심각한지까지는 한국
국민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요약해서 핵심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꼭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합계 출산율이 2.1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 여성 2명이 아기를 낳으니까 2명을 낳아야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플러스 0.1, 혹시 모르니까 2.1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작년 통계가 0.75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다가 작년에 살짝 올라갔어요. 근데 살짝 올라간 게 이제 뭔가 반등이 되나 보다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구 통계를 보니까 지금 30대가 일시적으로 조금 숫자가 늘었대요. 30대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결혼을 못하던 사람들이 한 번에 결혼을 하면서 살짝 반등을 한 거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0.75가요. 아까 김경효 회장님께서 인류 역사가 항상 위험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 정도 출산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보는 숫자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심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0.75라는 출산율이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이라고 치면, 그리고 이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이 0.75라면 다음 세대에 태어난 게 몇 명이겠습니까? 70명이 태어납니다. 70명이 태어나는데 그 70명도 남자반, 여자반이라고 적어주세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우리 여성은 35명이 되고, 한 세대만 더 가면, 한 세대가 더 가면, 그러니까 인류의 한국의 끝났다, 멸종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좀 잘하면 되지? 아니요. 지금부터 잘하려고 해도 한동안은 이 몸살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100명이 다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는 얼마나 더 심각하게 떨어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이제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제가 소개를 드릴 때, 한국의 작년 2024년 시작할 때 초등학교의 입학생이 빵명인 학교가 157개였거든요. 올해 보니까 2025년도 184곳의 학교에 입학생이 0명이네요. 0명. 한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씨가 마르고 있는 거예요. 3,800곳, 거의 4,000곳이, 지금은 4,000곳이 넘을 겁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고, 한국의 대학도 10년 뒤에는 3분의 1의 대학이 소멸합니다. 입학생 정원이 비추먹는 곳이 80%예요. 그러니 전 세계에서 보면 걱정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한국은 아마 군대도 못 채운다. 이제 군대에 50만 대군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이제 해외에서 용병을 사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보도 지킬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2047년 정도 되면 안 그래도 좁은 대한민국의 땅의 약 70%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대도시에만 조금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지금도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하는, 아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은 그래도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전국에 가보면, 지방에 가보면 이것이 너무 이 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도시에 모여있기 때문에 실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멀리서 다가오는 고속열차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쪽 표를 보시면요, 전 세계 국가별로 남녀 갈등에 대한 수치를 본 겁니다. 남녀 갈등. 대한민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남녀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 그 다음에 이 표는 뭐냐면요, 세대 갈등입니다.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한 걸로 유명한 나라인데, 빨리 발전한 만큼 한 가정 안에서도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대한민국, 부모 세대가 경험한 대한민국과 지금 젊은 세대가 경험한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대 갈등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전체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 경우에 초고령화라고 하는데, 이 속도가 또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0% 이상이 작년에 넘었어요. 이게 올해 초에 발표한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도입니다. 이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1960년대 대한민국이고요. 이때는 출산율이 뭐였냐면 6명에 달합니다. 6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빠르게 발전을 한 거죠. 이 6명의 출산율 베이비붐 시대에 그 사람들이 지금 자라서 대한민국의 허리가 되어서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신 거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1960년대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 대한민국의 나이라고 볼 수 있죠. 평균 나이가 19세였습니다. 정말 젊은 대한민국이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17에서 19세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46.7세입니다. 대한민국이 46.7세의 중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 했을 때 통계청에서 낸 겁니다. 2072년 정도를 상정을 해보면 이 인구도 그래프를 보시죠. 계속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가 63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63세가 되어도 젊은이라는 거예요. 은퇴 같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2025년 현재 약 30분의 어르신들을 100여 명의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책임지는 대한민국인데, 2070년이 되면 오히려 부양받아야 될 인구가 일할 수 있는 인구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세대 갈등이라는 게 지금도 강한데 조금만 기다리면 점점점 여기 있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포함.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예요. 거의 1인당 GDP의 8배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이상한 경쟁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엄청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동시에 노인 빈곤율도 OECD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과연, 아까 우리 박기준 회장님 걱정하셨는데 어디에다 더 예산을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대 갈등은 점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만 해도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 전체에서 압도적인 1위인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대한민국이지만 너무나 비참한 상황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노인분들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2021년으로 봤을 때 고독사, 외로움에 떠는 이 고독사들이 중년, 작년까지 합해서 이렇게 많이 있고, 고독사 발생 건수가 엄청나게, 이것도 OECD에서 1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살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살률이 1위인데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여러분 축제 얘기 들어오셔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직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축제에 모여서 즐겁고 끝나서 될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을, 기쁨과 행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 세계가 오히려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보실 겁니다만 일론 머스크 너무 걱정해요. 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같은 그 남미 같은 곳은 오히려 아기들을 많이 낳지만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살만한 나라들은 전부 아기를 안 낳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한국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2005년도에 저출산 고용사회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지금까지 쓴 돈이 거의 400조 원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앞에 보신 것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고, 소위 지금 말하는 지속 가능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없으니까 모든 면에서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지난 정부에서 야 이거는 정말 국가 비상사태다. 인구전략기획부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만 이건 지금 막힌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지금 한참 이제 21대 대선 가고 있는데 저도 유심히 봅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대안들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큰 지금 무게중심이 여기에 가 있지 못한 것 같고요. 그나마 정책을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도 나온 게 전부 경제적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경제적 그 복지 지원을 해주면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않을까라는 데 맞춰져 있고 기대를 해보는 거는 우리 협력단체 지도자분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그 선거 본부들에 들어가서 지금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나은 정책들이 좀 세워지길 바라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뭘 걱정하냐면 지금까지 모든 400조 원을 쓴 돈들이 복지를 채워주는 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걸로 해결이 되느냐? 왜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려운 국가는 지금도 4명 이상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살만하다고 하는 나라가 오히려 왜 이게 안 되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국가별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본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당연히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1위가 가족입니다. 여기 패밀리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국이 가족을 자랑하는 가족의 문화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한국인데 쭉 보니까 한국은 1위에 뭐가 있냐면 물질적 풍요가 들어와 있어요. 2위가 건강이고요. 3위로 가족이 물러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한국인 가족은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이미 영순이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죠.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아기를 안 낳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을 왜 안 하는지 조사한 표를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1위부터 쭉 보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 원인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거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족 부양 부담, 집훈수 등 결혼 비용 부담, 자녀 양육 부담, 직업적 성취 어려움. 내가 커리어를 쌓아야 되니까 요거는 아래에 있고요. 위쪽에 있는 주요 원인이 뭐냐면 굳이 할 이유가 없어서 전통적 가족 문화, 가족 관계의 부담,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경제적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가치관이 변했다, 생각이 변했다, 문화가 변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가족 해체와 저출산의 문제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만. 근데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나아질 것이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 지금의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인데 이거는 유엔이 주도해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성교육 가이드인데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 성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남성과 여성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동성혼이라든가 모든 것들의 가치를 열고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도요, 이건 저희 아들 중학교 1학년 아이의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를 제가 갖고 오라고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책에서 뭘 가르치냐면 피임을 가르칩니다. 피임이 왜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아니 이걸 왜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냐라고 하면 어차피 그 아이들이 이런 데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 안 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또 요즘 TV를 보면 청소년의 첫 평균 성경험이 13.6세다 이런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피임법을 가르치는 딱 그 나이예요. 지금 이 나이가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낙태라는 것이 또 어마어마한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원래 낙태 금지 국가였는데 2019년에 헌재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다 해서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법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낙태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통계상으로 낙태, 대한민국의 한 해의 낙태 건수는 약 5만 건으로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태어난 건 한 해에 24만 명 정도. 근데 낙태는 5만 건 정도. 근데 그것은 말씀드린 좀 공식적인 거고, 특히 저도 우리 박희준 회장님 통해서 처음 배운 겁니다만, 의사회.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하루에 3,000명입니다. 그러면 1년 하면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것이죠. 태어나는 건 24만 명, 낙태는 100만 건이 넘어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가족의 상황입니다. 제가 좀 심각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 축제 얘기 들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이 생각나고 설레임이 생각나고 아이들과 뛰어노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푸른 잔디밭에서 그 이면에 지금 무엇이 진행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스러운 그 우리 젊은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절벽과 같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족의 가치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문제 이전에 가족이 소중하고 정말로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돌이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겠는가라는 부분이 저희가 한국가족단체 협의회라는 걸 시작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한데 복지의 핵심은 경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복지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건강하면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보편적인 가족의 가치,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가족의 가치가 있어요. 물론 지금 현대사회는 다 모여 살기 힘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가족의 사랑과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문화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면에서 보양시키기 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저희가 이제 이런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가정평화 포럼이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그때 주제가 이거였어요. 한국 가족의 현실과 가족 정책의 문제. 정부에서 세운 문제 자체가 좀 잘못 짚고 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제로 이 가정평화 포럼을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포럼과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 한국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2022년 말부터는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심각한 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특히 선진국들은 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혁명과 성교육, 그러니까 성의 가치, 성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고 결혼, 가정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쪼개서 성이 너무나 가치가 없어지고 함부로 되어지는 그런 성혁명이 글로벌하게 진행될 때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주제로 함께 진행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성, 결혼, 가족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라는 제목
그리고 2023년부터 오늘 또 설명을 드리는 그 K 가족 축제를 저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때도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가족의 윤리와 가치 회복을 위한 글로벌 시민사회 연대라는 포럼도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K 가족 축제를 시작을 해서 2023년에는 그 청계광장, 그 광화문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2024년에 저출산 고령화와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이 진행된 장면이고, 또 작년에 2회, 그러니까 이 포럼을 진행하는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탁자에 앉아서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가치를 이 사회에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문화적으로 알리자라는 뜻을 모아서 이제 이런 축제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이제 가까이 있는 일본과도 힘을 합해서 한일 공동 심포지엄으로 한일 저출산의 현황과 미래 전망. 사실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했잖아요. 한국이 지금 따라잡아버린 상황입니다만 같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넓혀가기 위한 이때를 해왔습니다.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 설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저출산이라는 거, 가족 해체라는 거 심각한 줄 알았지만, 우리 여기 와 계신 우리 대한 외국인 여러분들도 한국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이 한국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K-팝, K-드라마, K-무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 노인들의 이야기만 가득 찰지도 좀 이것을 바로 잡는데 그 힘을 같이 보태주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조직위원장분들 계시고 우리 박희준 이사장님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대한민국 걱정하셔서 지금 선거 여기저기 지금 활동을 좀 하셔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행위원으로서 또 각 분과라든가 또 자문위원, 각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고요. 작년까지 110개 협력단체가 이렇게 힘을 모았는데 지금 현재 151개 이 자리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와주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것을 정말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000개 이상의 그런 단체들로 협력을 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 필요성에 의해서 해왔습니다만 정식으로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뜻만 모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게도 영향력을, 정책을 세우는 데도 영향력을 끼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조직화하는 그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보면은 한국에 많은 훌륭한 단체들이 있어요. 한국 전국을 아우르는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청소년단체 협의회, 아동단체 협의회, 자문사 협의회 등등이 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가족을 위한 전국적인 단체가 지금도 없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단체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해왔던 분들과 뜻을 모아서 한국가족단체협의회, 물론 가족단체라고 해서 가족이나 이름이 붙어있는 단체만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처럼 가족의 가치를 사랑하고 싶은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의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 협의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요, 그 클리어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금 제가 프레젠테이션 드린 내용의 좀 요약본들이 들어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창립 취지문이 아직은 이제 가안입니다. 네, 가안입니다만 이 취지문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함께 뜻을 모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한국가족단체협의회를 출발하고자 하는지요. 한국 사회는 가족 해체, 저출산과 고령화, 세대 간 단절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고 개인화된 삶의 양식은 공동체적 연대와 책임의 기반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동 청소년의 방임, 노년의 고립, 인성교육의 부재, 생명 병식,
사회적 고립과 불신의 확산 등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위기가 단순한 문화적 변화나 정책적 실패의 문제가 아닌 인간 삶의 근간인 가정이 무너짐으로써 발생한 문명사적인 위기임을 인식합니다. 인류 문명의 기초이자 공동체 윤리의 출발점인 가족이 해체되면 그 위기는 사회 전체로 확산되며 결국 국가 존속 기반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가정은 사회의 뿌리요 문명의 기둥이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한국가족단체 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의 가족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족단체협회는 다음과 같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첫째, 세계 인권선언 제16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신에 따라서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그 가치를 수호합니다. 둘째,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어지는 세대 간 연결과 책임 있는 사랑, 인격적 양육과 윤리적 전승의 공간으로서 전통적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현대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킵니다. 셋째, 이념, 정파, 종교, 계층, 국적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의 연대를 지향하며 가족 관련 단체, 전문가, 종교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냅니다. 넷째, 인성교육, 생명 존중, 결혼 및 출산 문화 회복, 양육 지원 등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대중적인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다섯째, 가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명적 전환, 즉 가족 중심, 공동체 중심 사회를 위한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회 통합과 평화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본 협의회는 가정의 회복이 곧 인간의 회복이며 가족 중심의 문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철학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명을 안고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설명회고요. 앞으로 이제 전국 단위에서 계속해서 이런 취지를 알리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드린 겁니다만 이 정도만 공유를 해도 이거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러한 첫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식 출범을 위해서 가족단체 협의회 출범을 위해서 이제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도 아직은 최종안이 아니라 다안입니다만 지금 오늘 공유드릴 몇 포인트만 잠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본 단체를 한국가족단체협의회라고 하고 영문 이름은 Federation for Korean Families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간단히 요약한 겁니다. 본 협의회는 한국 전통의 가족 문화와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이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함으로써 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 교육 정책 방안과 대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 이제 요거 이제 설명도 마무리하고 가족 축제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또 포럼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이 가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족단체협의회가 만들어지면요, 가족 관련 단체들의 자료 및 정보 공유와 협력 사업, 학술 행사 및 국제회의, 학술 지도 발행을 하고요, 정책 과제 조사 연구, 가족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국민의식 개혁 및 청소년 인성교육, 가족 중심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시민 단체들과의 연대운동, 가족 친화적인 의식 문화 정책을 주류화하고 보편화하기 위한 가족 축제, 그리고 학술 연구 출판 사업, 기타 본 협의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행복하려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반도 통일도 이루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내용들에도 같이 힘을 합하면서 많은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은 기본적으로는 단체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협의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는 단체 회원들이 되어지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소개를 드리면 동참하고자 하는 각 단체는 가입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또 들어오셔서 소정의 입회 신청과 회비도 좀 납부를 하셔야겠죠.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왜냐하면 이런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은 회원 단체가 되고, 회원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예술인분들이라든가 다 이 뜻에 나는 개인적으로도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라는 분들은 이제 특별 회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지금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축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걸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다. 이거는 저희가 그 다음 단계까지 구상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 뭐 포럼이나 축제라든가 일부 차원에서는 우리가 함께 할 준비는 됐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하겠다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프로젝트별로도 협력 단체는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0일 다가오는 7월 10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출범식을 지금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드리면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 사회에 정부에 이때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했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에도 그렇고 모든 한국 사회에 우리의 가족에 대한 의지 또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함께 모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해가고자 하면서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오늘의 핵심도 본론이죠. 이번 2025년도 세 번째 K가족 축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가족 그러니까 사실 다 있잖아요. K 문화도 있고 K 드라마도 있고 심지어 코로나 때는 K 방역도 있었고 다 있는데 가장 자랑스럽다는 K가족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한국형 가족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을 하지만 정의를 내려봐라 그러면 그 정의 내리는 게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이 가족의 모습은 한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농도가 진하기가 한국이 정말로 아름답고 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면서 우리 세계에서 와주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한국의 가족에 대해서 정말로 특별한 배를 오히려 객관적으로 많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정도로 좀 정의를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가족이란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범균형을 생활로 구현하는 다세대 대가족 문화를 말합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랑과 헌신의 문화. 이 안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애, 부부 간의 부부의, 형제자매 간의 우애, 부모를 향한 자녀의 효성 등등이 다 담겨있죠. 이웃과 사회를 가족의 확장으로 인식한다.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도 나의 어른들을 다 내 부모님처럼, 내 자녀들처럼, 형제자매처럼 여기는 정공동체, 도덕적인 인간관계를 도모하고 아름다움을 다음 세대로 이를 전달하는 그런 문화. 이와 같은 가족의 전통 속에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시민들이 양성되어지는 문화. 평화롭고 지속 성장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결국 개인과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임을 인식하는 그런 문화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나아갔으면 합니다. 서울 K가족축제라고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왜 이랬냐면 아까도 그런 축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서울 떼버리기로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제 이런 뜻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서울까지 갈 게 무엇이냐, 우리 지역에 더 심각한데 하면 거기에 모이셔서 이제 저기 전주에서도 하시고 인천에서도 하시고 대구에서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이제 세계 다른 데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한류가 흐르듯이 이런 가족 문화를 여기서부터 확장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첫 축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그냥 딱딱하게 말만 드렸습니다만
영상으로 2023년도 첫 번째 축제에 대한 내용을 짧은 영상입니다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연결이 돼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연합뉴스에서 취재를 해서 방영됐던 축제 장면입니다. 사실 이때는 처음이어서 약 23개 단체 정도만 협력단체가 있었어요. 좋네요. 이게 가족이라는 게 진짜 제가 2008년에 한국에 왔으면서 진짜로 좋아했던 컨셉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주제로 우리가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의 토크 콘서트입니다. 여기 계신 이 두 분께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이상 서울 K 가족 축제라고 한 이유는 2024, 2025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에 정말 아름다운 가족 문화가 되쳐질 때까지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와 또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나가서도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한류는 K-드라마, K-팝 이상으로 한국의 가족 문화라는 것을 K-가족을 알리는 그러한 어떠한 운동으로 펼쳐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K-가족 축제의 얼굴이세요. 가족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행복의 근원입니다. 가족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네, 저희 서울 K 가족 축제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길 바라면서 가장 건강한 남편들로서 이 가족 대표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문화 상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서로의 그죠? 대가족의 문화, 부모님들한테 잘해주는 것, 이 여성 남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있는데 네, 호칭, 애칭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네, 그걸 다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엄마. 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중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데 한 판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네, 여기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023년도 저희가 잠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 23개 단체 정도가 마음만 가지고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이 축제 때 굉장히 그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계광장 어딘지 아세요? 청계광장. 청계광장이 사실 큰 광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시에 저희가 이 축제를 하는 그 동시에 바로 옆에 있는 을지로에서 퀴어 축제 뭔지 아십니까?
대규모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요. 동시에 광화문 거리에서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또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문제도 문제지만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뭐냐면 아름다운 가족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다가 먼저 이 축제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장소를 조금 옮겨서요. 어린이대공원,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두 번째 가족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요건 이제 사진으로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홍보대사분들이 그때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그랭님도 여기 작년에 너무 좋은 공연도 해주시고 네, 이렇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간단히 사진으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조직위원분들 또 우리 노라조 분들도 오셔서 같이 작년에는 홍보대사로서 함께 해주셨고요. 글로벌 홍보대사님들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요 끝난 다음에 저희가 K 가족 토크 콘서트라는 거를 이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분과 세계에서 오신 또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부부가 되시는 분들이 이런 한국 전통 홀리에 대한 퍼포먼스도 같이 해주고 계시고 또 토크 콘서트의 내용 요거 좀 전에 말씀드린 토크 콘서트 유튜브 내용입니다. 한번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한번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가족 그림 대회도 진행을 하고요. 또 가족 정책 공모전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요. 뭐 작년에는 가족 노래 경연대 가족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노래 경연대회 하는 것도 뭐 유튜브 영상 만들기 등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스도 만들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기 어린이대공원이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 이 그림만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유모차가 이렇게 많이 요즘 길거리에서 이 유모차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이제 제가 출근하려고 나왔는데요. 그 애기 엄마 둘이 유모차를 끌고 양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서로 만나갖고 이제 보통 그 유모차 안에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가까이서 봤더니 양쪽 다 강아지.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모습들이 빨리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또 시민사회에 함께하는 공연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어린이 그 합창팀이 있습니다. 중창팀. 그래서 매년 노래 하나씩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올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스포를 조금 하자면 올해 발표하는 이 가족 노래의 제목은 폭삭소가수다. 재미있게 함께 보고 조만간 듣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5 서울 K 가족 축제는요. 저희의 슬로건이 뭐냐면 널리 가족을 이롭게 하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홍익인간 정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인데 인간 개인이 아니라 결국은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을 이롭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사회가 하면 모든 개인까지도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에 널리 가족을 이롭게 하자는 슬로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결혼,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세상, 이것이 저희의 이제 축제 구호입니다. 올해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저기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하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 일부러 안 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어린이대공원에서 가족들 초대해서 하고요. 지금까지는 가정평화 포럼, 앞에 설명드렸던 포럼과 글로벌 피스우먼이 주최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 한국가족단체 협의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가족단체 협의회가 또 주최로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조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지금 현재 151개 단체가 협력단체로 들어가 계신데 아마 작년의 경우도 보면 남아있는 한 달여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동참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중에 아직 협력단체가 안 들어온 분 계시면 오늘 이렇게 같이 뜻을 모아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2년 2회째인데도요. 서울특별시의회라든가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협찬도 롯데 웰푸드, 그러니까 롯데 제과입니다. 예전이죠. 롯데 웰푸드라든가 황해교육문화재단 트루월드 등이 이렇게 협찬도 해줬습니다. 축전도 작년에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의회 김영기 의장님
여러분께서 축전도 보내주시는 그런 2회였지만 그래서 올해 3회째는 더 풍성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월 21일, 22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로서 어린이들 공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시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특히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셔서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래도 조직의 출범식이기 때문에 각 분과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준비하는 분과가 있는데 세 분의 분과장님들 잠시 모셔서 각 분과별로 준비되는 자세한 내용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제가 드린 설명이 오늘 오시면서 기대하셨던 설명 아닌 것들도 있었던 거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게 모이는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 캠페인을 하려는 거구나 라고 공감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똑같은 그런 주인된 마음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